삼국지의 92번째 이야기. 장비가 죽었다고 했잖아. 술 취해서 자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했어요. 그 소식을 들은 유비가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리는 전쟁을 강행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. 이 장면을 가지고 아들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, 흥분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,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. 관우가 죽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을 준비하다가 장비까지 죽게 됐잖아. 그러니까 유비는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지. 도원결의를 할 때, 태어날 때는 달랐지만 죽을 때는 같이 죽겠다고 뭐 신께 맹세하고 막 이렇게 형제의 우애를 나눴던 관우 장비가 다 죽게 된 거예요. 그게 오나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. 그러니까 유비는 이 오나라를 씹어먹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,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야. 사실 장비도 오나라가 죽인 게 아니고 장비의 부하가 죽인 거잖아. 물론 그 부하가 그 목을 들고 오나라로 도망가기는 했지만 이 모든 게 오나라 때문이라고 생각한 유비는 꼭지가 돌아버린 거지. 화를 엉뚱한 곳으로 분출을 하게 돼요. 오나라를 향해서. 오나라는 또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잖아. 그래서 유비한테 제안을 해요. 여기에 와 있는 부인 손상향도 돌려줄게요. 그리고 장비를 죽이고 그 목을 가져왔던, 오나라로 도망갔던 장비의 부하를 다시 묶어가지고 유비한테 보내준 거야. 장비의 목을 가지고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것도 절대 받아주지도 않고, 또 공명이 또 옆에서 말리지, 계속 말려요. 오나라와는 손을 잡아야 됩니다. 싸울 상대는 위나라입니다, 라고 계속 옆에서 얘기는 하지만 이미 유비는 꼭지가 돌고 미쳐버렸고 정신을 상실했고 오나라와의 전쟁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거야.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5호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황충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. 유비 때문에. 5호 장군 중에 3명이 차례로 죽어나가잖아요. 교만했던 관우가 죽었고, 흥분을 잘했던, 술을 잘 마셨던 장비가 죽게 되고, 꼭지가 돌아버린 유비의 명령에 출전을 했던 황충 장군이 죽게 되고, 결국은 유비 때문에 3명이 다 죽은 거야. 흥분하면 그렇게 자기 부하를 죽게 만드는 거야. 나를 죽게 만들고, 흥분하면 자기 사람들도 죽게 만드는 거야. 바보 같은 리더, 말도 안 되는 리더의 말을 들으면 죽게 돼 있다. 내가 망하게 돼 있다.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들이지. 관우, 장비, 황충은 유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. 근데 이 75만 대군을 만들어가지고 오나라를 향하는 유비가 너무 두려웠잖아, 오나라에서는. 그래서 송건은 위나라 조비한테 도움을 청해. 야, 우리가 동지가 돼가지고 관우를 죽이고 막 그랬는데 나 좀 도와줘라, 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비가 도와줬을까? 네버, 도와주지 않지. 한때는 적이었지만, 한때는 동지였고, 또 지금은 동지지만 앞으로는 적이 되는,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사람도 없다라는 게 삼국지가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다. 흥분하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라는 사례들은 앞에서 많이 봤잖아. 흥분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된다, 망하게 된다라는 사례를 앞에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도 지금도 그런 모습이 유비한테 나오잖아. 유비가 엄청 흥분했잖아. 꼭지가 돌아버렸지. 뭔가 그러면 먼 일들이 벌어졌잖아. 지금까지 삼국지의 역사상 보면 그렇게 꼭지가 돌고 교만했고 자만했고 흥분하고 서둘렀던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지. 먼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복선을 계속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. 인생도 마찬가지야. 경쟁자가 흥분하기를 기다리면, 또 시장이 굉장히 뭔가에 흥분을 할 때를 기다리면, 또 백성들이 뭔가에 막 흥분하는 상태가 된다 하면 그때가 나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야. 사람들이 한쪽으로 막 쏠려서 간다. 시장이 한쪽으로 막 쏠려서 간다. 백성들이 막 이렇게 흥분해서 한쪽으로 쏠린다. 그러면 나한테는 기회가 올 수 있다. 주식도 보면은 우리 준이가 아빠보다도 주식에 대한 감각이 참 좋은 것 같은데, 밝은 미래, 뭐 AI의 밝은 미래, 메타버스의 밝은 미래, 뭐 비트코인의 밝은 미래, 이런 것들을 하면서
막 주식이나 비트코인들이 상한가를 막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거기다 넣어야 된다고 그러고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야 저기에 나도 들어가야 되나? 라는 사람들이 흥분할 때가 주식을 팔 때고 비트코인을 팔 때고 거기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될 때인 거지.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나만 소외된 것처럼 느낄 때 그때가 바로 꼭지라는 거야. 떨어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처럼 또 거꾸로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지. 주식이 막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 같고 앞으로 이 주식은 잘 안 될 것 같아.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아파트는 끝났다. 또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막 자살하게 되고 부도가 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될 때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가 됐다는 거지. 뉴스가 막 피로 물들을 때 누가 뭔 일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. 뭐 부도 나는 사람들 속출했다. 이때가 오히려 주식을 사고 아파트를 사야 될 때라고 고수들은 얘기를 하지. 그런데 그때를 우리가 흥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. 그거를 해내면 아들들은 진짜로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다. 아빠는 그거를 잘 못했지만 우리 아들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. 지금 미국이 막 이렇게 관세 때문에 흥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진핑의 중국은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잖아. 이게 나는 중국이 더 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오히려 유비처럼 흥분하지 마라. 망하는 징조다. 흥분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해라.